대종경 수행품 23장부터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그 공부한 내용하고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경전에 대한 내용인데요. 제가 먼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23.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대들 가운데 누가 능히 끊임없이 읽을 수 있는 경전을 발견하였는가? 세상 사람들은 사서삼경이나 팔만장경이나 기타 교회의 서적들만이 경전인 줄로 알고 현실로 나타나 있는 큰 경전은 알지 못하나니 어찌 답답한 일이 아니리요. 사람이 만일 참된 정신을 가지고 본다면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도 경전 아님이 없나니 눈을 뜨면 곧 경전을 볼 것이요 귀를 기울이면 곧 경전을 들을 것이요 말을 하면 곧 경전을 읽을 것이요 동하면 곧 경전을 활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조금도 끊임없이 경전이 전개되나니라. 무릇 경전이라 하는 것은 일과 이치의 두 가지를 밝혀놓은 것이니 일에는 시비이해를 분석하고 이치에는 대소유무를 밝히어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방향을 정하고 인도를 밟도록 인도하는 것이라. 유교, 불교의 모든 경전과 다른 교회의 모든 글들을 통하여 본다 하여도 다 여기에 벗어남이 없으리라. 그러나 일과 이치가 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전체가 곧 일과 이치 그것이니 우리 인생은 일과 이치 가운데서 나서 일과 이치 가운데 살다가 일과 이치 가운데 죽고 다시 일과 이치 가운데 나는 것이므로 일과 이치는 인생이 여의지 못할 깊은 관계가 있는 것이며 세상은 일과 이치를 그대로 펴놓은 경전이라. 우리는 이 경전 가운데 시비선하게 많은 일들을 잘 보아서 옳고 이로운 일을 취하여 행하고 그르고 해될 일은 놓으며 또는 대소유무의 모든 이치를 잘 보아서 그 근본에 깨침이 있어야 할 것이니 그런다면 이것이 산경전이 아니고 무엇이리요. 그러므로 나는 그대들에게 많고 번거한 모든 경전을 읽기 전에 먼저 이 현실로 나타나 있는 큰 경전을 잘 읽도록 부탁하노라. 이 경전에 대한 법문인데요. 정말 그 경전을 대할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경전을 대하고 읽어야 되는가. 그리고 꼭 우리가 경전이라고 이름 지어진 그 종이로 된 글로 된 경전만을 경전이라고 할 것인가. 이런 아주 근본적인 관점에 대한 그 이해를 도울 수 있는 그런 법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길지만 이제 단락별로 제가 좀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표현은 그 자체로 좀 마음에 담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능히 끊임없이 읽을 수 있는 경전.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대종경은 그 몇 장으로 되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15품, 그러니까 서품, 교의품, 수행품, 인도품 이렇게 쭉 나가서 부촉품까지 해서 주제별로 15개의 주제가 있습니다. 이게 제 기억이 확실한지 모르겠는데 547장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를 다 읽으면 이 경은 끝납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읽을 수 있는 경전이에요. 끊임이 있는 경전이에요. 끝이 있는 겁니다. 사서삼경을 쌓아놓으면 이렇게 많지만 사서삼경도 어때요? 끝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신약성경, 구약성경도 이렇게 묶여 있잖아요. 끝이 있어요. 그 글로 된 경전은 끊임이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끊임없이 읽을 수 있는 경전을 누가 발견했냐.
사람들은 그렇게 끝이 있는 글로 엮여져서 묶여져 있는 경전만을 경전으로 아는데 전 시간에 법문에서도 답답하다는 표현을 하셨거든요. 여기서 또 표현을 하세요. 어찌 답답한 일이 아니리요. 대종사님께서 늘 답답하다는 표현을 하시진 않습니다. 몇 군데서 지금 답답하다는 표현을 하시는데 묘하게 이 경전 공부하는데 너무 협소하게 생각하는 수행자들을 보고 답답하다. 이왕 경전을 보려면 어때요? 끊임없이 읽을 수 있는 경전을 좀 읽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끊임없이 읽을 수 있는 경전을 여기서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하셨죠? 세 번째 줄에 현실로 나타나 있는 큰 경전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현실 그 자체가 경전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소태산 대종사님의 위대함이랄까? 그냥 이렇게 시쳇말로 하면 매력이라고 할까?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법문을 보면 그 경전에 대한 묶여있던 마음 또는 우리 종교의 우리 경전만 최고라고 하는 그런 그 답답한 편협한 생각에서 그냥 확 해방되는 이 경전, 이 대목을 읽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자유로워지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주에 가득 차 있는 진리를 성현들께서 깨달으신 거고 그 깨달으신 걸 어때요? 글로 쓴 것이 경전이라고 한다면 원래의 이 무궁무진한 진리는 어디 있는 거예요? 이 우주 만유에 그냥 있는 거예요. 우주에 꽉 차 있는 거고 이 현실에서 이 진리가 그냥 편만에 있고 충만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가 어디 갔나 이렇게 그 3,000년 전에 2,500년 전에 서가모니 부처님 계시던 인도 그 보리수 아래에 진리가 충만해 있었던 것이죠. 그렇죠? 지금은 희미해진 거죠. 그렇죠? 어서 대답하세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시고 산상수훈하시고 할 때는 진리가 생생약동하게 흘러넘치고 강물과 같이 흘러넘치다가 지금 2000년 지나고 이때는 뭔가 희미해진 거 아니에요? 지금은 처처불상이라 온 것보다. 네. 원불교의 진리는 어디 있어요? 100년 전에 전라남도 영광군 백수면 길룡리에 충만해 있는 거고 지금은 없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닌 겁니다. 아닌 거예요. 진리는 그냥 고금을 통해서 동서양을 막론하고 우리 곁에 늘 우리가 진리 속에서 숨쉬고 살고 죽고 이렇게 그냥 그 속에 있는 겁니다. 물고기가 물을 모르듯이 그렇게 사는데 성현들 부처님께서 그 진리를 깨달으셔가지고 이 진리를 모르는 안타까운 평범한 사람들 중생들한테 양떼들한테 가르쳐 주시려고 글로 담은 게 경전인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경전은 어디 있는 거예요? 글에 있는 게 아닌 거죠. 오리지널 원래 그 진리와 경전은 현실 속에 있고 우주 만유 속에 있고 그 경전은 끊임없이 읽을 수 있는 거다. 이것만 마음에 담아도 사실은 이 지금 24장은 뭐 다 우리가 배웠다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보면 석사 박사 따고 그냥 유식하고 한데 같이 생활해 보면 저 사람 좀 답답하다. 어떻게 사람 이렇게 뭐랄까 좀 살아가는 지혜가 부족할까? 그런 사람 있죠. 근데 반대로 어떤 사람은 뭐예요? 그렇게 학식이 많지도 않고 배움도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일을 해도 뭔가 뚫어지게 잘 보고
일의 원리를 꿰서 이렇게 척척척척 해내고 인간관계도 어때요? 그냥 이렇게 순탄하게 조화롭게 누구하고 척지고 대질리고 하는 거 없이 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차이가 왜 그래요? 누가 경전을 더 많이 본 거예요? 경전을 많이 봐도 그렇게 학식 많은 사람처럼 답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럼 뒷사람은 왜 그러냐? 그러니까 정말 저희 친척분 중에도 그런 분이 계신데 학교 많이 안 다니시고 농사만 지신 분들인데 그 어떤 사람보다 참 그 공부를 깊이 한 듯한 지혜로운 삶을 사시는 분이 계세요. 제가 보기엔 그분들은 뭐예요? 현실로 나타나 있는 큰 경전을 보시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어떤 동창 교무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저도 정말 원불교 출가해서 안 해본 일이 없는데 농사를 이렇게 몇 년씩 져보진 못했어요. 근데 그 교무님이 교무님들이 농사를 좀 져볼 필요가 있다 이러는 거예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무슨 뜻에서 하셨는지 아마 짐작이 되실 텐데 씨를 뿌려서 그거를 김매고 공들이고 이렇게 가을에 추수하고 다시 이렇게 이게 그 인과의 이치거든요. 그럼 보면 농사 짓는 분들이 그 대단한 그 지혜가 있으시거든요. 그 보면 농사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삶의 지혜, 이 우주의 진리를 이렇게 가지고 있는 그런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특별히 책으로 된 걸 읽지 않아도 그 농사를 통해서 살아있는 큰 경전을 보시는 게 아닌가. 농사를 안 지은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면 금방 이게 좀 결론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안달복달하고 그러는데 농사 지은 분들 어때요? 그 때가 안 됐는데 농사를 안 지었어도 어때요? 인과이치를 잘하는 분 다 때가 있다. 그 때를 모르는 사람들 뭐라고 그래요? 철 모르는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거 봄에는 씨 뿌리고 여름에는 김 매고 가을에는 추수하고 또 겨울에는 쉬는 것 같지만 거름 넣어서 지력을 보강하고 다 때에 따라서 하는 게 있죠. 24절기가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 철 따라 해야 되는 일이 있는 거예요. 농업에 기반한 거거든요. 24절기가. 잘못하면 때를 모른다. 때를 모른다는 건 인과의 이치를 모른다는 거고 진리를 모른다는 거 아니에요. 다 때가 있다 그러면 그러니까 사람이 참된 정신을 가지고 본다면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도 경전 아님이 없다. 그러니까 아침에 신문을 본다, TV를 틀어서 뉴스를 본다. 그게 다 뭐예요? 다 경전을 보는 겁니다. 결혼을 해서 자녀를 키운다. 그것도 뭐예요? 가정 경전입니다. 그래서 눈을 뜨면 곧 경전을 보고 귀를 기울이면 경전을 듣고 말을 하면 경전을 읽고 동하면 경전을 활용한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게 뭐예요? 이 육군 동작으로 제가 하는 것들이 다 경전이라고 생각해라 이거예요. 그래야 살아있는 큰 경전을 보는 거다. 언제 어디서나 조금 더 끊임없이 경전이 전개되니라. 이 정도 돼야 처처불상 사사불공 되고 무시선 무처선이 가능한 겁니다. 시국이 혼란해서 뉴스에서 골치 아픈 뉴스가 나오면 저건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해서 시비를 논하는데 그 시비를 논하지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공부인답게 원불교인이라면 원불교의 교전에 입각해서 가르침에 입각해서 대종사님이라면 어떻게 이 뉴스를 보시고 생각하실까? 이렇게 해서 뉴스를 본다면 어때요? 생각할 게 굉장히 많죠. 그리고 정말 중요한 여기 가르침이 나옵니다. 경전이라는 게 뭐냐? 딱
정의를 하십니다. 경전이라고 하는 게 뭐냐? 무엇을 밝히는 거냐? 일과 이치를 밝혀놓은 것이다. 그냥 위대한 사람의 말씀을 담아놓은 것이 경전이라고 쉽게 생각하는데, 한층 더 밑에 들어가면 경전을 읽는 이유가 뭐냐면 일과 이치에 대한 깨달음, 지혜를 얻기 위해서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넓게 본다면 뭐예요? 일과 이치의 지혜를 얻을 수 있다면 어떤 것이든지 경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거를 좀 간단하게 표현하면 뭐예요? 일과 이치를 사, 이치. 그래서 뭐예요? 우리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지서, 사리연구죠. 경전은 뭐예요? 사리를 연구하려고 읽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전을 읽고 나서 일을 한다 그러면 뭐예요? 읽기 전보다 일을 잘해야 되겠어요? 못해야 되겠어요? 잘해야 돼요. 경전만 읽고 아는 건 많은데 그 사람이 실제로 살아가는 거 보면 일 처리하는 게 엉망이다 그러면 뭐예요? 그 사람은 대종사님이 생각하는 경전을 읽은 사람이 아니에요. 잘못 읽은 거예요. 이치도 밝아져야 돼요. 왜? 일과 이치가 둘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농사를 짓는데 삼동설안에 엄동설안에 씨를 뿌려요. 씨를 파종을 해요. 농사 안 되죠. 잘못하는 거죠. 일을 농사를 잘못 짓는 거죠. 왜 그래요? 추운 데서 씨가 나지 않는다는 이치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이치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 엄동설안에 씨를 뿌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 사람은 때를 알고 이치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 엄동설안에는 차라리 쉬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이치에 기반해 있고 그 이치가 밝아야 일도 잘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뭐냐면 사리연구 정전을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이거는 대소유무. 좀 어렵긴 한데 쉽게 생각하면 아주 본질적인 거를 대라고 그래요. 크고 작고 있고 없고. 이거 변하는 이치예요. 인과의 이치. 이거는 본질과 현상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좀 더 근본적인 것 이렇게 상대적으로 생각하셔도 되고, 이거는 12이에요. 12에. 이제 맞다, 틀리다, 이롭다, 해롭다. 자, 이치를 잘 아는 사람들은 대소유물을 잘 아는 거예요. 자, 엄동설안에 씨 뿌리는 사람은 지금 뭘 몰라서 그래요? 이 이치를 몰라서 그런 거죠. 이 변화의 이치를 몰라서 그런 겁니다. 원불교식으로 얘기하면 유무의 이치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이 씨를 뿌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틀린 일이죠.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죠. 비. 그럼 뭐예요? 손해보죠.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정말로 중요한 일이 있고 여기 덜 중요한 일이 있는데 급하다고 해서 자꾸 덜 중요한 일을 자꾸 해요. 이 사람 뭐예요? 대소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런 뭐예요? 열심히 일을 해도 결국은 틀린 일이고 나한테 해를 가져오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을 잘 하려고 해도 뭐예요? 대소유무 이치를 통달해야 된다. 이거를 이제 더 길게는 할 수 없지만 이게 사리연구에 나오는 대목이죠. 그러니까 공부를 잘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일하는 걸 보면 뭐예요? 저 사람은 지금 좀 고생을 해도 성공하겠다 라고 짐작이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열심히 뭘 한다고 하지만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을 하면 어때요? 아이고, 언젠가는 저 사람이 실패하겠구나, 손해보겠구나 하는 게 가능한 거죠. 경전이라고 하는 것은 일과 이치를
밝혀놓은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종교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전이 우수한 경전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좀 경전에 대해서 상대심을 가질 수가 있는 표현이긴 한데 이 관점으로 보면 어떤 경전이 우수한 경전이냐. 일과 이치를 잘 밝혀놓은 경전이 좋은 경전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경전을 읽는 것은 공부인이 공부기를 잡으라고 한 것이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정전에 보면. 그러면 경전 공부를 하면 공부기를 잡아요. 그러니까 사리가 밝아져서 어떻게 해야지 공부를 잘하는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어디로 이어져요? 공부길을 잘 알면 인생길을 잘 알게 되죠. 그래서 이제 법의로 보면 법강학마의 출가에 가면 뭐예요? 대소유무 이치를 봐가지고 12예를 건설한다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치를 알면 공부길을 잘하는 거고 이 12예를 잘 운전해서 갈 수 있는 거예요. 인생길. 이게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경전 공부를 해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원문을 읽어드리면 이 세상은 대소유무 이치로서 건설되고 아까 제가 좀 헷갈리게 표현했는데 12의 1로서 운전해 간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걸 자동차로 비유를 하자면 어때요? 운전을 잘하는 사람은 자동차 사고가 나요, 안 나요? 잘 안 나죠. 옆에서 갑자기 누가 치고 들어와도 잘 피해요. 인생을 살면 천만경계를 겪게 되는데 그 천만경계 속에서 운전을 잘하는 거예요. 정말로 자동차 운전을 잘하는 사람은 뭐예요? 자동차가 어떻게 운전을 해야 운전이 잘 되는지 그 이치를 잘 알죠. 그러니까 면허를 주지 않습니까? 자동차 운전의 이치를 잘 알아야. 그리고 또 어때요? 요즘은 다 카센터에서 고치지만 옛날에는 자기가 막 고치고 그랬잖아요. 자동차 고장이 났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고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이 대소유무 이치를 잘 알아야 고치든지 말든지 하겠죠. 인생도 마찬가지다. 인생도 대소유무 이치 잘 알아야 12예를 잘 운전할 수 있다. 같이 있는 거예요. 거슬러 올라가면 대소유무 12예를 둘로 줄이면 사리. 그걸 우리말로 바꾸면 일과 이치. 일과 이치를 밝혀놓은 것이 경전이다. 그러니까 저번 시간에도 공부했지만 이 경전은 이렇게 글로 종이로 되어 있는 경전도 세상에 많지만 제대로 읽으려면 살아가면서 어때요? 일과 이치를 계속 밝힐 수 있으면 그 사람이 경전 공부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에요. 세상이 곧 경전이다. 세상이 곧 산경전이다. 자, 대종사님 부처님도 어떤 부처님 좋아하시죠? 산 부처님 좋아하세요. 우리들 보고 산 부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산 부처님, 살아있는 부처님. 이 산에 있는 부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부처님, 생불림. 생불림이라고 그런 거예요. 우리 모두가. 경전도 뭐예요? 이렇게 글과 종이로만 되어 있는 거는 상경전이라고 보신 게 아니고 이 현실, 끊임없이 볼 수 있는 이 현실 경전을 산경전이라고 지금 표현하신 겁니다. 굳이 죽은 경전이라고는 안 하셨지만 어떻게 해야 돼요? 이왕 보는 것, 우리가 상경전을 잘 못 보기 때문에 글로 된 경전을 먼저 보지만
이 경전을 보는 이유는 살아있는 이 현실 경전, 우주 경전, 산 경전, 현실 경전을 보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딱 큰 틀에서 마음가짐을 가지셔야 되겠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뭐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하고 이 시간이 경전 공부하는 거거든요. 경전 공부하고 딱 끝나고 돌아가시면 뭐 하셔야 돼요? 바로 산경전 보셔야 돼요. 이 책을 딱 덮는 순간 산경전 보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자, 오늘 귀가해서 우리 집 문을 열고 들어갔다 그러면 무슨 경전을 보시는 거죠? 가족 경전, 가정 경전을 보시는 겁니다. 요즘 막 시국이 좀 혼란스러운데 뉴스 보면 국가 사회 경전을 보시는 거예요. 예. 저쪽에서 전쟁이 나가지고 그 뒤숭숭해요. 저 유럽에서 세계 경전을 보셔야 됩니다. 이 밤하늘의 별을 보시면서도 우주 경전을 보시는 거고. 상경전을 실제로 그렇게 보고 느끼려면 상당한 경지가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은데 굉장히 먼 미래의 일 아닌가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이미 살아오신 동안에 이미 우리가 저도 그러고 다 그 세월이 다 상경전을 보신 세월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이제 어느 경지를 넘어가면 그 이렇게 또 새로운 경지가 열리고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그 경지에 올라간 다음에 상경전을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어려서부터, 사실은 그게 맞잖아요.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것보다 사실은 그냥 살아가면서 배운 게 더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누구든지 이미 상경전을 가지고 살아왔기 때문에 여태까지 살 수 있었던 게 아니냐, 이렇게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렵게 생각할 게 아니라. 왜냐하면 상실일기를 쓰려고 이렇게 앉아 있으면 하나도 기억이 안 나. 맞아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오늘 살고 나서 감각감상을 느끼거나 또는 뭐 감사일기 같은 걸 쓰거나 뭐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리마인드 하려고 하면 그게 좀 생각이 안 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그 깨어있다, 마음을 챙긴다 하는 공부가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 대종경 법문하고 이렇게 연결해서 얘기하자면 오늘 산경전을 열심히 못 본 거죠. 물론 조금 낮춰서 이렇게 생각하자면 늘 우리가 이미 봤던 것이기 때문에 새롭게 못 느낀 건 있지만 좀 깊이 본다면 늘 새록새록 새로운 느낌과 지혜를 좀 깨달으면 일기 쓸 것도 많고 그럴 텐데, 그게 잘 안 된 거는 이제 경전을 이제 새로운 관점으로 못 읽은 거 아닌가? 뭐 그런 반성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재밌는 거는 이렇게 정전 대종경을 쭉 읽다가 보면 어떨 때는 막 새로운 깨달음을 얻고 지혜를 얻는 것 같은데 또 몇 년 지나면 이게 그냥 그런 새로운 깨달음이 안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때도 있다고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시절을 지나가면 이게 옛날에 못 느꼈는데 또 이런 새로운 이런 깊은 뜻이 있었구나 라고 느끼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하고 상관없이 산책길을 가도 예전에는 그냥 이렇게 무심히 갔는데 어느 날 보면 이렇게 옆에 있는 그 들꽃들이 이렇게 이쁜데 옛날에 왜 이렇게 내가 무덤덤하게 지나갔지? 그러니까 어느 시인이 뭐 오르면서 못 본 꽃을 내려오면서 발견한다고 뭐 그런 19절 쓴 게 있는데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내 것으로 만드는 거는 뭐 늘 가능한데 그렇게 또 늘 되지 않는다고 실망할 건 없는 것 같아요. 예.
자, 이어서 대종경 수행품 24장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한 제자 여쭙기를 저는 늘 사물에 민첩하지 못하오니 어찌하면 사물에 밝아질 수 있사오리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일을 당하기 전에는 미리 연마하고 일을 당하여서는 잘 취사하고 일을 지낸 뒤에는 다시 대조하는 공부를 부지런히 하며 비록 다른 사람의 일이라도 마음 가운데에 매양 반조하는 공부를 잘하면 점점 사물에 능숙하여져서 모든 응용에 걸리고 막히지 아니하리라. 비교적 짧은 본문입니다. 경전이라고 하는 것이 일과 이치를 밝혀놓은 것이다. 바로 전에 우리가 지금 공부한 대목이 핵심 내용이 그거죠. 일과 이치를 이렇게 밝혀놓은 거다 이렇게 표현하셨잖아요. 지금 본문에서는 주제가 뭐예요? 일이에요. 경전 공부를 하고 이렇게 마음 공부를 한다고 했는데 사물에 민첩하지 못하다. 이거를 흔히 어떤 표현을 쓰냐면 사물에 어둡다 이러죠. 어둡다. 사람들 보면 그 일을 할 때 이렇게 그 맥을 잘 짚어서 쉽게 빨리 그 성과가 잘 나오게 이렇게 툭툭 수월하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하는데도 이게 잘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뭐라 그래요? 사물에 어둡다 그러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사물에 밝아질 수 있사오리까라고 질문한 거예요. 제자가. 그러니까 이 대종경을 편집하신 제자분들이 이 제자분의 이름은 안 썼습니다. 홍길동 제자다 이랬으면 홍길동 제자는 사물에 어두웠구나 이렇게 알 수 있을 텐데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서 그런지 생략을 하셨어요. 굉장히 합리적인 요즘 대단히 현대적인 답을 주세요. 대종사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1번 일을 할 때 일 당하기 전에 먼저 미리 연마 연구하란 얘기죠. 미리 연마 이치를 갈고 닦는다. 두 번째 잘 취사 이제 액션입니다. 이제 연구하는 거예요. 사리 연구. 이게 작업 취사예요. 세 번째는 일 끝난 다음에 대조하는 공부. 한자로는 상대한다 그럴 때 대자에다가 이게 조명, 비춘다 그럴 때 빛을 쫓자예요. 해가 있으면 이쪽을 비치죠. 그러니까 일한 거를 다시 지혜 광명으로 비춰보는 거예요. 대조하는 거예요. 내가 이 글자하고 똑같이 이 카피를 해서 복사를 해서 똑같이 제가 글을 쓰려고 그러거든요. 비슷해요? 몇 퍼센트나 비슷해요? 똑같아요. 예, 이게 80%다. 지금 여러분들이 대조한 거예요. 대조한 거예요. 이게 100이라면 내가 한 것이 몇 퍼센트냐? 대조한 거예요, 지금. 원본, 내가 한 일. 이게 요즘 이게 조직 관리하고 자기개발하고 경영하고 뭐라 그래요? 먼저 플래닝 하라고 그러죠. 미리 연마하고 준비하고 해서 그 다음에 실행하라고 그러죠. 액션 하라고 하고 그 다음에 대조하라고 이거를 흔히 평가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계획하고 실행하고 평가한다고 그러면 요즘 말이에요. 거의 비슷해요. 그냥 하지 말고 좀 생각 좀 하고 해. 이게 1번이에요. 그냥 저지르지 말고 좀 생각 좀 깊이 해.
미리 연구 좀 해. 그 말이에요. 미리 연마하라고. 아, 그게 돼? 그 어거지로 한다고 돼? 미리 연마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할 때는 뭐예요? 잘해야죠. 그러니까 이걸 뭐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한다고 하면은 그게 이제 잘하는 건데, 그리고 되게 많은 사람들이 이걸 안 해요. 여기까지는 다 알아서 하는데 이걸 잘 안 해요. 하고 나서 내가 어떤 점이 잘 됐는지 어떤 점이 잘못했는지를 대조를 잘 안 해요. 이게 그 피드백 한다고 그러잖아요. 이걸 해야 피드백이 돼서 계획, 실행, 평가가 이렇게 선순환하는 거잖아요. 일에 관해서 지혜를 밝히는 것은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취사 중에 뭐예요? 경전 보고 이렇게 연구하고 하는 거는 사리연구입니다. 사리연구예요. 사리연구. 아까 경전 공부하면 사리연구가 자연스럽게 되겠죠. 그런데 일을 잘하는 것, 실행하는 것, 이것은 작업 취사라고 그래요. 그러면 정신수양은 어디 갔죠? 자연히 밑에 깔려 있어요. 마음을 편안하게 가라앉혀서 차분하게 해야 온전한 정신을 챙길 수가 있고, 그래야 미리 연마도 하고 사리연구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렇게 해야 잘 작업 취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이 속에 다 사막이 녹아 있는 겁니다. 사막을 잘해야 잘 되죠. 그러니까 이 대조한다고 하는 거는 내가 이 사막 중에 빠진 게 있는가 하고 돌아보는 거예요. 여기 그리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내가 일한 것에 대해서는 반조를 했어요. 아, 내가 이런 실수를 해가지고 잘 안 됐구나. 내가 이거 몰라서 이게 실수를 했구나. 성과가 안 나오는구나.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여기 본문에 보면 비록 다른 사람의 일이라도 마음 가운데 매양 반조하는 공부를 잘하면 이랬어요. 이거랑 비슷한 말 혹시 단어 생각나시나요? 뭐 반면교사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 저는 그냥 가만히 있는데 옆에서 우리 권교도님께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는 것마다 막 일을 잘못하시고 막 코도 깨지고 손도 다치고 막 그러셔. 그럼 옆에서 제가 뭐라고 해야 돼요? 이 법문 따라하면. 그것도 공부 삼아서 사리 연구를 하란 얘기예요. 아, 그냥 저분은 저분 인생이니까 알아서 하겠지 이러지 말고, 비록 다른 사람의 일이라도 마음 가운데에 매양 반조하는 공부를, 아, 저렇게 하니까 지혜를 얻는 거죠, 지금.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게 당연히 따라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대종사님이 말씀하시는 굉장히 상식적인 건데,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유념해서 체질화 시켜야 되는 거예요. 일을 하려고 그래요. 자, 제가 원두커피 내려서 먹으려고 해요. 그럼 막 내리지 마시고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지 원두커피가 맛있을까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근데 깊이 보면 뭐예요? 지금 잠깐 5초 동안, 10초 동안, 5분 동안 그 생각 한다고 해서 원두커피가 맛있어지는 건 아니에요. 평소에도 원두커피를 맛있게 하려면, 아, 원두는 어떻게 골라야 되고, 로스팅은 어떻게 해야 되고, 뭐 며칠 안에 이거 갈아야 되고, 그거 하려면 그 바리스타가 배우는 게 그런 거잖아요. 정말로 맛있게 하려면 뭐예요? 그 학습의 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사리 연구가.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할 때 미리 연마하는 겁니다. 그래도 갈아서 내리기 전에 다시 한번 마음을 멈춰서
그 배웠던 것,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실력을 발휘하도록 잠깐 마음을 멈춰서 다시 생각한 다음에 어떻게 내리라고 그랬죠? 잘 내리라고 그랬죠. 잘 취사하라고 그랬잖아요. 자,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제가 질문 드릴게요. 내가 안다고 해서 맛있는 커피를 어떻게 내려야 되는지를 안다고 해서 내려집니까? 그건 다른 거예요. 그리고 저도 옛날에 이렇게 차 같은 거를 대접해봤지만 녹차 같은 걸 대접하는데 평소에는 그냥 먹었거든요. 그 녹차 전문가가 와서 대접을 하려니까 손이 엇나가. 긴장해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훈련해야 되는 거야. 아, 그랬더니 정말 맛있어. 그럼 다음에도 이렇게 타야지. 근데 생각대로 잘 탔는데 맛이 없어. 그럼 뭐예요? 지금 이 관계 뭐예요? 대조하는 거죠. 그렇게 하고 다른 사람 일도 본다고 하니까 내가 내리는 게 아니라 우리 권 선생님이 원두를 내리는데 속으로 저렇게 내리면 안 되실 것 같은데 과연 맛이 없어. 또는 나랑 다른데 먹어보니까 엄청 맛있어. 보니까 원두 나 또 똑같아. 권 선생님이 하니까 훨씬 맛있어 나보다. 대조하는 거죠. 다른 사람 일이라도. 이거를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생활 속에서. 모든 일에 이 사람이 잘 살겠습니까? 못 살겠습니까? 이렇게 살면. 내가 할 때도 그렇게 미리 연마하고 잘 실행하고 취사하고 하고 나서 대조하고 반성하고 성찰하고 또 그거를 평가해서 다시 계획하는데 반영하고 이렇게 이거를 계속해요.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사회생활 하면서도. 그리고 뉴스를 보면서 지혜를 얻고 책 보면서 지혜 얻고 다른 사람 사는 거 보면서 계속 이 상경전을 보면서 이렇게 해요. 대종사님이 바라는 공부인의 모습이에요. 산속에 들어가서 그냥 경전 보고 섬만 하고 지혜가 밝아지길 바라고. 대종사님은 그런 공부를 바라신 게 아니에요. 무슨 일을 하든지 잘하고 그래야 이 세상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려고 보온을 하고 뭔가 좋은 일을 하고 복을 짓는 일을 하고 은혜를 베풀고 하려고 하면 뜻대로 잘 될 거 아니에요. 마음은 좋아. 내가 다른 사람 좋게 해주고 싶고 이 세상을 위해서 뭔가 은혜를 베풀고 싶어. 근데 이 사람이 공부를 그렇게 안 했어. 그러니까 음식을 대접해도 맛이 없고 영양가도 없고 뭘 하면 실수나 펑펑하고 그러면 이 사람이 마음은 세상 사람을 홍익인간으로 하려고 하는데 유해로운 일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게 대종사님이 바라는 인간상이 아닌 거예요. 일도 잘해야 돼. 그러니까 대강열의 보면 뭐예요? 천만방편이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좀 이게 참 너무 좀 웃기게 표현하는지 모르지만 좀 아이디어하게 표현하면 대각열의 도인은 어때요? 가슴에 찔리네 이 말 하려니까. 밥을 줘도 맛있게 질 줄 알아야 되고 원두 커피를 내려도 맛있게 내려야 되고 아기를 봐도 잘 봐야 되고 농사를 줘도 농사를 잘 질 수 있고 물론 처음엔 잘 안 되겠지만 설교도 잘하고 상담도 잘하고 다 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원만한 인격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냐. 너무 어려워졌나요? 바라는 게 많은가? 본문에서 말씀하신 이 대목을 정전에서 말씀을 아주 전문적으로 하신 게 있어요. 정전에서. 대종사님이 직접 쓰신 정전에서 상시 응용 주의사항 6가지 조목이 있는데 주로 거기 나온 게 지금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방금 전에 제가 뭐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쉴 틈이 없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쉴 틈이 없으면 힘들다라고 생각하실 게 아니라 쉴 틈 없이 지혜가 생산된다고 보시면 좋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늘 하라고 그랬잖아요. 상시해요. 늘. 무시로. 이건 제가 끊임없이 이 얘기 드리잖아요. 무시선. 사막을 언제 해요? 늘. 상시로, 무시로 하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어떤 표현이 나와요? 응용하는데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기를 주의할 것이가 1번이에요. 이 법문을 그냥 하나로 딱 뭉친 거예요. 두 번째, 응용하기 전에 응용의 형세를 보아서 미리 연마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이 대목이랑 똑같잖아요. 미리 연마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막 드리잖아요.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냥 제가 어디 축구하다 와서 지금 샤워하고 그냥 지금 여러분들한테 얘기합니까? 그런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 마음에는 안 차시는 강의인지 몰라도 많이 보고 제가 책도 썼지만 또 다시 연마하고 또 다시 연마한 게 뭐 이거밖에 안 돼요. 그렇지만 제 최선을 다해서 미리 연마하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강의를 접하시는 분들 어떤 생각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미세하게 제가 이런 시간을 가질 때마다 공부하고 연마하기 때문에 제 지혜가 늘어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도 사리 연구력이 늘어나는 거죠. 지혜가. 지혜라는 건 이렇게 늘리는 거다. 이 방법이. 미리 연마하는 거예요. 제가 어떤 후배하고 그 통화를 하는데 그 후배가 가끔 가다가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교수님 제가 무슨 생각이 있어서 했는데 생각이 안 나요. 그럴 때 있죠. 이것 때문에 전화한다고 하다 깜빡할 때가 있어요. 근데 몇 번씩 그러면 뭐가 안 된 거예요? 연마가 안 된 거죠. 내가 지금 대통령한테 전화를 한다고 생각해 봐요. 전화해서 네 대통령입니다. 상대방이 받았어요. 근데 최종풍 교무가 깜빡 제가 뭐 때문에 했더라? 예? 그 원불교 교무를 뭘로 보겠어요? 바쁜 양반한테 전화했는데 대통령한테. 예? 그건 뭐예요? 유념이 안 된 거죠. 어려운 전화를 하면 할수록 뭐예요? 사실은 대통령한테 전화한다고 그러면 메모해서 써놔야지 돼요. 내가 이런저런 전화를 하겠다. 예를 들어서 한국 대통령하고 미국 대통령하고 전화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해가지고 날씨 좋네요. 여기 비가 뭐 오늘 눈이 오네요. 이런 얘기 하겠어요? 한마디 한마디가 다 미리 연마한 얘기잖아요. 우리가 모든 걸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가 심신작용할 때마다 미리 연마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밑에 보면 이제 노는 시간이 있고 보면 경전법규 연습하고 상식용주의상에 좌선도 하고 연불도 하고 이제 이런 건데 이건 뭐예요? 아까 제가 커피 내리는 거 말씀드렸죠. 지금 어떻게 커피를 내릴까라고 그냥 잠깐 생각하는 거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커피 타지 않는 시간에 평소에 커피에 대한 공부를 해놔야 커피를 잘 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수도인도 뭐예요?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연마를 하긴 하지만 정말로 일이 없을 때 준비를 하고 연마하는 시간이 있어야지요. 그 정기훈련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상시훈련에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일이 없을 때가 있으니까 쉬는 시간, 노는 시간이 있으면 공부를 해서 미리 실력을 갖춰놔야 일을 당해서 실력 발휘할 수 있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상식용 주의상 6조에 보면 모든 일을 처리한 뒤에 그 처리권을 생각하여 보되 하자는 조목과 말자는 조목에 실행이 되었는가 못 되었는가를 대조하기를 주의할 것이다. 이런 표현이 그대로 있죠.
이게요. 특별히 뭐 연말을 하지 않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은 도대체 어느 틈에 이렇게 일에 대한 연마나 이런 것들을 할까 이렇게 좀 궁금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보면 뭐냐면 이렇게 해서 하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원이 회의를 하러 가는데 버스를 타고 1시간을 가요. 근데 저기 뭐 시청에 요새 뭐 그 조명을 예쁘게 달아놨네. 크리스마스 트리가 있네. 뭐 경치가 좋네. 뭐 이게 그냥 다른 생각하면서 1시간을 타고 가서 회의에 간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내가 회의에 가서 10분짜리 PT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더 잘할까 하고 1시간 동안 버스를 타고 가면서도 그 생각을 하고 가서 PT를 했어요. 한 번, 두 번 이렇게 할 때마다 어떻게 했어요? 이 두 사람의 차이가 점점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일이 있을 때 그러니까 유사시, 무사시, 일이 없을 때 어떻게 하느냐 이거가 그 무지선법에 나오잖아요. 일이 없으면 잡념을 제거하고 일심을 양성하라고 했고 일이 없을 때, 일이 있을 때는 불의를 제거하고 정의를 양성하라고 그랬고 이게 대각열애위에 보면 이게 동할 때는 분별에 착이 없이 한다. 아까 애착 없이 한다. 착이 없이 하고 정할 때는 이제 분별에 착이 없이 하고 분별에 빨리빨리 하려니까 글씨가 안 되네요. 분별이 절도에 맞게 해야 된다. 이랬어요. 이게 뭐냐면 아까 어느 회사 사람이 버스를 타고 가면서 1시간 동안 1시간 후에 프리젠테이션 할 거를 미리 마음속에서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이미지 트레이닝을 했다 그런 거예요. 일이 없어요. 없는데도 절도에 맞게 심신작용을 한 거예요. 미리 준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그 시간 활용을 마음 씀씀이를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직원을 힘들다고 그래서 휴가를 3일 동안 보내놨더니 3일 후에 올 때 제가 어떤 마음이겠어요. 이제 쌩쌩해서 피로회복하고 와서 일을 잘하겠지 그랬더니 막 녹초가 돼서 와가지고 너무 놀았더니 그냥 너무 지쳐요. 어제 새벽까지 술 먹은 모양이에요. 예를 들어서. 일이 없을 때 뭐예요? 심신작용이 엉망인 거예요. 쉴 때 쉬고 일할 때 하고 일이 없을 때 일을 준비하고 이거를 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경지가 대각열애위 경지예요. 이거를 엄청나게 제일 잘하는 분이 대각열애위. 일이 있으나 없으나 마음 심신작용을 잘 진리에 맞게. 무지선도 똑같아요. 일이 있으나 없으나 잘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아까 말한 대로 일이 있으면 미리 연마해서 잘 실행, 취사하고 하고 나서 또 반성하고 대조하고 다른 사람 하는 거 잘 보고 대조하고 요거를 잘하는 사람이 상시훈련을 하는 사람이고 늘 그렇게 사니까 3대력이 증진될 수밖에 없는 거죠. 너무 쉬운데 실제로 해보면 이렇게 하는 사람이 드물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느낌이나 질문이나 있으시면. 남들이 잘한 걸 보고 이제 다시 되돌아서 내가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연마를 해야 되는데 보통 남 잘못한 거 보고 남 탓하고 그냥 끝인 경우가 많아서 그걸 다시 나한테 이렇게 돌려줘서 완성하는 이 훈련하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회광반조의 원래 반조 공부의 핵심을 잘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 누구 탓하고 그냥 평가하고 이렇게 그거 내 공부가 되는 게 아니라 내 공부를 삼아야 내게 되는 거거든요. 저분은 잘한 것 같은데 왜 결과가 안 좋을까?
이게 깊이 생각해야 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말 이게 겸손하게 마음을 비우고 잘 배우는 자세로 해야죠. 그리고 정말 그냥 사회에서 조금 약간 경쟁 관계에 있다고 하든가 뭐 이러더라도 내가 굽히고 마음을 비우고 정말 이렇게 물어본다든지 배우려고 한다든지 순수하게 이제 그렇게 하면은 정말 일취월장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나를 가로막는 게 치심, 뭐 질투심, 뭐 상대심 이런 건데 그런 거는 이제 잘 배우는 거에 그 장벽이 되니까 그런 거 이제 다 녹여버리고 빈 마음으로 그냥 우리 사회가 점점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서로 잘 배우고 나만 잘 사는 게 아니라 함께 이 지혜로운 삶이 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공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